방랑여행자를 위한 본격 여행 수다 팟캐스트 방랑여행. 우! 아무도 찾지 않지만 언제나 찾아오는 좀 찾는 사람이 있어요? 늘었어요? 좀 늘었어요? 예. 이 각설이 같은 방송 안 해야겠네. 예, 각설이는 좀 너무한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아무도 찾지는 않지만 요새 조금 누군가 찾고 있는 방송. 예. 팟캐스트계의 종편 방랑여행입니다. 보통 종편 지우지 않나? 채널? 어쨌든 저희가 다시 돌아왔고요. 저는 방랑여행의 무게중심과 기획을 맡고 있는 웅입니다. 예, 저는 방랑이변입니다. 네, 릴리입니다. 약간 소개들이 다들 깔끔해졌네요. 미사여구 없이. 좋은데? 저 원래 깔끔했습니다. 당신 깔끔해지니까 릴리 씨가 바로 소개를 하는구만. 예전에는 거기서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여가지고. 저기 보이시겠지만 지금 저희 오디오가 하나 비죠. 루크 씨가 오늘도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불참을 했는데. 이 자리가 탐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고 언제든지 내가 루크 씨보다는 내가 잘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고요. 루크 씨의 부재로 편집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편부터는 어떻게 잘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오늘 이야기 해볼 곳은 사실 루크 씨가 있었으면 이곳 얘기하면 되게 좋아했을 텐데 루크 씨가 되게 가고 싶어 했거든요. 네. 안 가봤나요, 루크 씨? 네, 루크 씨는 안 가봤어요. 루크 씨가 안 가본 곳이지만 가면 되게 재밌고 좋아할 곳을 저희가 할 건데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중에서도 오늘은 오사카 지역,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간사이 지역을 할 건데요. 오사카, 고베, 나라, 교토 이렇게 하는 걸로 진행하고요. 루크 씨가 저랑 후쿠오카를 같이 갔다 왔어요. 큐슈를 같이 갔다 와서 다음에 여행 가면 웅이 씨랑 꼭 가고 싶다, 형이랑 꼭 가고 싶다 그랬는데 오사카 쪽으로 제가 알기로 안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 되게 오사카 가고 싶다라고 생각할 텐데 좀 본인이 이제 독자가 돼서 청취자가 돼서 이제 오늘은 듣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어떻게 다들 오사카 지역은 다 다녀왔나요? 네, 갔다 오긴 갔다 왔죠. 다녀오셨고 일본을 좋아하지 않는 릴리 씨도 심지어 릴리 씨마저 다녀온 그 지역.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그때 도쿄 얘기하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일본은 크게 뭐 중심 지역이 이제 그 도쿄랑 오사카 지역 쪽인데 그쪽을 이제 도쿄 쪽을 관동, 한자로 간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사카 지역 쪽을 관서, 서쪽에 있어 관서고 간사이 지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간사이 지방은 쉽게 얘기해서 오사카를 필두로 교토, 고베, 나라 그리고 저쪽 와카야마까지도 치나요? 간사이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나고야가 약간 그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위쪽으로는 그냥 전체가 다 관동이고 그리고 그 밑으로는 그냥 다 간사이입니다. 그렇죠. 근데 간사이의 중심이 됐던 데가 이제 오사카, 교토, 나라 이쪽이니까 거기를 이제 간사이 문화권이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그냥 그 나고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 아래로 그냥 관서, 관동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깊이 들어가면 오사카 그쪽 지역을 킨키라고 하죠. 네, 그렇죠. 킨키라고 하는데 일본에 되게 유명한 아이돌 가수가 있어요. 킨키키즈라고. 이 친구들이 이제 친구들이라고 하기엔 저랑 연배가 비슷한데 아무튼 이분들이 거기 출신이라서 이름이 킨키 되게 유치하긴 하죠. 근데 되게 인기가 많은 분들인데 그래서 거기를 킨키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은 그냥 간사이 지역이다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보통 크게 오사카 공항으로 들어가서 오사카를 중심으로 뭐 교토, 고베, 나라 이렇게 갔다고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그쪽 아리마 온천 쪽이나 이런 쪽 히메지성까지 나가는 걸로 보통 많이들 갔다 오시고요. 그러면 뭐 릴리 씨가 사실 일본에 관해서는 가장 정통하지 않으니까 물어볼게요. 그러면 갔을 때 오사카 지역 갔을 때는 어디 갔다 왔나요? 저 일단 오사카랑 교토만 두 군데만. 두 군데만 일정은 며칠 정도 갔다 왔나요? 3박 4일 일정이었고요. 뭐 비행 시간도 널널한데 피치 못할 때 타는 피치 항공을 타고 돌아올 때는 대한항공을 타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편도신공 이용해서 갔던. 편도신공 해서 귀국하는 편은 김포로 들어오는 비즈니스를 타고 왔고요.
굉장히 피치 럭셔리 같다. 항공도 생각보다는 저는 왜 이 항공이 왜 피치 못할 때 타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그냥 짐이 없으면 짐이 많지 않으면 뭐 상관없죠. 단거리는 저 서비스도 뭐 예, 나쁘지 않았어요. 단거리 구간은 LLC를 타도 LCC가 아니라 LCC를 타도 별 뭐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거리. 저는 사실 이게 동부가권 있잖아요. 예. 뭐 중국 뭐 한 2시간 안쪽으로 타고 가는 것들은 그렇죠. 기종이 뭐든 기재가 뭐든 아무 상관없다 생각해요. 네. 그거 따지는 거는 그냥 저기까지 따질 필요가 있나라고 할 정도인데 뭐 뭘 타고 가든 뭐 다 가깝고 좋으니까 네. 좋은데 갔을 때 3박 4일 갔는데 왜 교토만 갔다 왔어요? 그냥 굳이 이렇게 빡빡한 일정으로 가기가 싫었고 왜냐면 그때 가족 여행이었기 때문에 그냥 널널하게 가자. 뭐 여유 있게 오사카 보고 도착해서 여유 그냥 있게 여유롭게 갔다 오고. 가고 어떤 그 관광지를 가야 되는 그런 게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오사카 여유 있게 보고 그리고 교토 하루 갔다 네. 당일치기로 갔다 네네네. 오고. 그럼 숙소는 어디 쪽에다 잡았어요? 숙소는 숙소 이름 숙소 이름은 지역 필요 그러니까 없고 지역 뭐 이름이 도톤보리 쪽에다 잡았나요? 아니에요. 또 뭐가 있죠? 뭐 보통은 도톤보리 쪽이나 사카이 뭐 우메다 맞죠? 쪽? 우메다 아니에요. 예. 어디죠? 또 말해보세요. 오사카요? 네, 역 아니에요. 거의 뭐 관심법으로 알아보라는 수준인데 지금. 지역 이름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그러니까 이제 릴리 씨는 뭐 저쪽 도톤보리 쪽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리고 우메다 쪽도 아니란 얘기인 거죠.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여행을 평소 때 많이 다니니까 꼭 생각 없이 다녔어요. 어느 스팟에서 숙박을 해야겠다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뭔가 리즈러블한 네네. 가격에 네네. 그 숙소를 구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오사카 지역을 가는 분들은 약간 도톤보리에 집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사카에만 있을 겁니까? 오사카에만 있을 거면 도톤보리 집착해도 되는데 오사카를 가면 그 인근 지역을 다 보통 대부분 한두 군데씩 다녀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도톤보리에서 숙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다른 지역 갈 때는 무조건 우메다로 가야 되거든요. 네. 우메다에서 기차를 타고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굳이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네. 도톤보리 쪽에. 그래서 우메다에 좀 좋은 호텔 같은 가격이면 좀 좋은 호텔 묵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일본에서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디다 잡았는지를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근데 완전 어쨌든 실은 안 기억 안 나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일반적인 지역이 데는 아니었고 에어비앤비 지역으로 그때 알아보다가 뭐 이제 괜찮은 지역이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호텔이 아니라 에어비앤비로 숙박한 에어비앤비로 거죠. 갔죠. 그러면은 더 그런 더더욱 쪽에서 뭐. 멀어지죠. 네네. 에어비앤비는. 네. 네. 그러니까요. 지하철역에선 멀진 않았는데 지하철역이 지금 가물가물해요. 근데 에어비앤비를 그때 일본에서 처음 이용을 해봤고 그 이후로도 이용을 해보진 않았지만 간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근데 다른 지역에서조차도 뭐 굳이 뭐 에어비앤비 한 번이면 그냥 괜찮다 싶을 정도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저희가 그 피치항공이 일찍 좀 도착을 했고 원래 호텔로 치면 2시에 체크인이라고 그러면 여긴 2시 3시였나? 그런데 어쨌든 짐을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공항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제일 시내 뭐 백화점 많고 그랬던 그쪽에 이제 짐을 맡기려고 했으나 코인 락커도 일단 다 없었고 자리가 없었고 백화점에 맡기려니까 백화점 또 안 된다 그러고 짐을 가지고 다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당신 같은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관광객들이 그러니까. 한국 관광객들이 발길에 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걸 뭐 짐을 뭐 이렇게 맡기는 데까지 찾는데 뭐 또 어디를 가면 또 뭐가 있다고 해고 짐 맡기는데 일단 막 1시간 이 정도가 맞아요. 소요가 되고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어쨌든 점심 먹고 에어비앤비 체크인 시간에 맞춰서 가는데 이미 일단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갔던 여행이기 때문에 그 짐 맡기는데 이미 아침에 일찍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이미 다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특히 뭐 부모님이랑 같이 그러니까 가면 에어비앤비를 조금 에어비앤비가 효율성이 있으려면은 일단 장기 투숙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최소 3박 이상은 한다는 개념으로 에어비앤비 접근해야지 뭐 1박 2박 하는 걸로 에어비앤비를 가면은 비효율이 너무 커요. 저는 가격적으로도 무슨 네. 메리트가 있나 싶어요. 네. 특히 호텔 같은 경우에는 요청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주인 같은 경우도 짐을 미리 맡길 수도 네. 있는 거고 짐을 체크아웃한다 맡길 수도 네.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예약을 한다거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 사실 방만 빌려주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도움받기가 많이 어렵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불편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그 한국이랑 다르게 아직까지는 비밀번호가 집에 이렇게 설정이 안 되는 그냥 정말 열쇠로 해야 되는데 뭐 어디 안에 넣어놨다고 하는데 그거가 어디 있는지 찾고 이러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긴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첫날의 기억에는 그냥 체크인하고 뭐 그 근처에 그냥 밥 먹고 뭐 이게 거의 끝이었다. 그러니까 일본이 생각보다 굉장히 디지털스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일본은 되게 굉장히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로 일본의 갈라파고스적인 그런 부분인데 그렇죠. 일본은 정말 그 기초과학이라든가 정말 그 다른 응용과학 같은 데서 첨단을 달리는 곳이지만 정말 아날로그한 사람들. 그들의 삶은 전혀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 사람들은 일단은 그 기술이 있어도 손으로 쓰는 걸 중시합니다. 모든 그 학교에서도 과제 발표나 이런 것들을 아직도 수기나 아니면은 그 저희 초등학교 때 그 이렇게 화면 이렇게 그 이상한 그 투명에다가 그 펜으로 써가지고 맞아. 그거 뭐죠? 그게 이름이 뭐죠? 저도 까먹었어요. 안 쓴지 네, 오래. 어쨌든 PPT를 안 쓰고 맞아. 오히려 그런 영사하는 걸로 거기에다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비춰서 그게 약간 발표를 해요. 약간 투명한 예, 투명한 코팅지 거에다가 같은 코팅지에다가 예. 근데 대학교 1학년 때나 썼던 그런 대학교 건데. 1학년 때도 썼어요? 제가 학번이 좀 빠르잖아요. 네. 나 아무튼.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 쓴 적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직 당신 쓰고 그 있어요. 나이 때가 내가 네. 그런가 보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정말 아날로그하게 맞아요. 돼 그러니까 번호키 같은 게 아니라 키를 숨겨놓겠죠. 네. 본인도 불편할 텐데 그걸 해놓으면 본인도 계속 연락받을 거 그쵸. 아니에요. 못 찾으면.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걸 쓰는 그것 거니까. 때문에 연락하느라고 좀 애를 먹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불편함이 있는데 뭐 릴리 씨는 이제 호텔을 이용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뭐 숙소를 구했겠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좀 처음 가게 되면 뭐 도톤보리 주변에 뭐 신사이바시나 이런 쪽으로 좀 숙소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근데 막상 여행 다니다 보면 그 이쪽 지역은 숙소에 있을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약간 세분화서 얘기하면 저는 여기를 1박 2일로도 가봤고 4박 5일로도 가봤고 좀 일자를 되게 좀 약간 좀 짧게도 가고 길게도 갔었는데 이게 며칠을 간다고 해도 호텔에서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왜냐면 일자가 길으면 이게 이걸 어떻게 설명될지 모르겠지만 오사카를 중심으로 고베, 나라, 교토 이런 도시들은 하루에 하나씩만 갔다 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3박 4일 있는 동안에 두 군데만 가겠다. 그러면 고베, 교토만 갔다 오겠다. 그럼 나라를 못 가는 거고. 그러면 나라를 가고 싶으면 하루 더 있어서 4박 5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며칠이 있든 호텔에 있는 시간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호텔의 시설이나 위치를 그렇게 크게 고려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호텔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은 고려 대상이겠지만 사실 그렇게 특별히 저건 없어요. 아니면 제가 1박 2일로 갔을 때는 도톤보리 안에 있는 호텔에다 묵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먹고 이동하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숙소를 얻어놓고 밤새 술을 마셨죠. 그러니까 친구랑 갔으니까. 뭐 그런 거 아닌 이상에는 그쪽 지역을 집착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물론 이거 들으신 분들이 뭐 워낙 오사카 지역 중에 다녀오신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다녀오셨던 분들도 많겠지만 뭐 굳이 처음 가보시는 분들은 그런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집착 안 하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지하철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뭐 끊어서 다니시면 되는 거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갔을 때 그 패스는 어떤 패스 썼어요? 간사이 패스로. 간사이 수루 패스 썼죠. 네. 이변은 기억 안 나요? 네, 간사이 수루 했겠죠. 네. 간사이 오래돼서? 예, 간사이 패스. 저는 일본에서 간사이 패스로 살아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그 가실 때 처음 여행 가시는 분들은 이거를 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오사카 주유 패스를 살 것이냐, 네. 간사이 수루 패스를 살 것이냐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오사카 주유 패스는 진짜 말 그대로 오사카에서 오래 계실 분들 오사카 주유 패스 끊는 거고 네. 간사이 수루 패스는 오사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갈 때 쓰시는 것들이니까 물론 교통비가 비싸니까 패스를 끊어서 다니는 게 저렴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오사카 주유 패스도 1일권, 2일권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2박 3일 가는데 오사카에만 있겠다 그러면 2일권 끊어서 쓰시는 게 가장 저렴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오사카에선 하루 있고 뭐 교토랑
고베 이렇게 갔다 오겠다. 그러면 오사카 주유패스 1일권 사고 간사이 수루패스 이틀권 사면 오사카 간사이 수루패스 오픈하는 날 하루 뭐 교토 갔다 오고 그 다음 날 고베 갔다 오면 3박 4일을 알차게 패스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쓰시면 되고 오사카 주유패스 장점은 안 써봤잖아요. 장점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거기 해파이브라고 관람차 그리고 오사카 성 가면 천수각은 따로 입장권 내야지 들어가는 거 알죠? 입장료 내야. 그래서 그런 거를 무료로 쓸 수 있는 게 오사카 주유 패스니까 본인의 일정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패스가 좀 일자랑 이런 게 다르니 금액도 좀 차이가 있으니까 좀 동선을 좀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오사카 쪽은 사실 도톤보리 말고는 뭐 특별히 유니버셜 말고는 뭐 특별히 기억나는 곳이 있나요? 오사카 성 빼고? 성 빼고 전망대 갔던 거. 아 우메다 네네네네. 공중정원. 네, 거기 말고는 그냥 먹으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생각이거든요. 네. 오사카는 사실 그렇게 볼 게 없어요. 오사카 성? 네, 정도? 오사카 볼 거 없습니다. 네. 오사카는 그냥 오사카 볼 거 없고 도톤보리 조금 그쪽에 뭐 약간 먹을 거. 좀 한국 명동스러운 그런 맞아. 거리가 볼 게 있는데 그거 뭐 봐봤자 몇 분이나 보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거기서 그냥 뭐 먹으러 가는 거니까 네. 그냥 오사카에선 좀 드시는 데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오사카는 오사카에서 탄생한 요리라고 하기엔 음식들이 있죠. 유명한 게 뭐 알고 있나요? 오코노미야끼? 땡. 오코노미야끼는 아니죠. 아니에요? 네. 나 거기 되게 유명한데 먹으면서 이건 여기 지역 음식이야 이러고 먹었는데. 아니에요? 오코노미야끼는 오사카 음식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오사카 음식인지는 모르겠는데 간사이 쪽 음식인 맞죠. 그렇죠. 예. 근데 대표하는 정확하게 이제 오사카에서 발상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오사카에서 발상하는 음식 두 가지가 있는데 뭐죠? 하나는 타코야끼. 음. 타코야끼랑 맞아. 그리고, 네. 엄청 맛있었어요. 그리고 음. 릴리 씨가 먹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쿠시카츠라고 아 맞아. 그 가게들 꼬치가 있어요. 맞아요. 유명한 네. 거. 튀김 네. 꼬치. 그쵸 그쵸. 네. 근데 타코야끼는 뭐 워낙 유명한 음식이니까 사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뭐 근데 이제 물론 오사카에서 먹는 타코야끼가 진짜 맛있죠. 깜짝 놀랐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음. 타코야끼는 뭐야 장난해? 이런 그러니까. 수준이니까. 제가 타코야끼 좋아해서 음. 제 친구가 일본에서 유학할 때 자기도 거기서 자주 해 먹었다고 그 팬을 사갖고 왔고 네. 그 친구 집에서 직접 해 먹은 적도 있었거든요. 문제를 하다가 이제 집에서 본인 해 팬을 먹죠. 사서. 그게 또 볼트가 다르잖아요. 그 변압기까지 사가지고 와서 친구 집에서 자주 해 먹었었거든요. 요래 네, 젓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뭐 그것도 친구 말로는 비법이 새우깡을 부숴서 넣어야 또 쫙 바삭바삭하고. 그리고 그 맛이 어쨌든 반죽에 새우깡을 넣어야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친구가 배워온 기술 그 비법인지 모르겠지만 막 그렇게 해서 친구 집 가서 항상 만들어 먹고 막 제 기억에서는 어쨌든 되게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였는데 현지 가서 먹었더니 이건 뭐야? 내가 이제까지 친구 집에서 만들어 먹고 뭐 어디서 사 먹었던 거 다 아무 의미가 쓸데기 없다. 없는 것들이 이제. 여기서 다시 시작이다. 그러니까요. 여기, 저도 저는 타코야키를 좋아하지 않는데 진짜 가서 먹으면 진짜 맛있네 라고 생각이 길에서 먹으면 이거 맥주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입천장 다 뒤고죠. 네, 천천히 먹어야 되긴 하지만 뭐 맛있고 그거 아세요? 원래 타코야키가 안에 원래 타코를 넣은 게 타코가 일본 말로 문어예요. 근데 원래는 문어를 넣어서 만든 게 아니고 이게 한 1930 몇 년에 누가 그 안에다가 스지라고 네. 소 힘줄을 네. 넣어서 팔던 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거기서 뭐 낙지를 넣고 네. 그러다가 문어를 넣고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네. 문어를 넣어서 타코야키가 됐는데 그게 이제 오사카 지역에서 생기다 보니까 오사카 명물 음식이 됐죠. 네. 지금은 뭐 일본 전국에서 다 팔고 있지만 그래서 오사카 가게 되면 뭐 타코야키는 꼭 드셔보시면 좋겠고요. 약간 그 느낌이네요. 경주를 가서 황남빵을 먹고 그게 네. 우리나라의 휴게소에 다 파는 그렇죠. 경주빵.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약간, 것처럼. 만주 뭐 이런 게 네. 그냥 다 파는 느낌. 근데 이제 이게 뭐 지금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다 막 사랑을 받는 음식이 됐으니까 네. 되게 신기하긴 하죠. 그래서 타코야키 가서 꼭 드셔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쿠시카츠 아까 얘기했었는데 네. 이게 우리로 따지면 꼬치인데 튀긴 거죠. 그렇죠. 튀긴 거라서 다양한 고기들이나 다양한 식재료를 꽂아서 튀겨서 먹는데 이게 이 오사카 스타일, 그러니까 간사이 쿠시카츠랑 간또
그러니까 도쿄 쪽에서 먹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쪽은 이게 소스 자체가 약간 그 우스타 소스 베이스로 만드는 거라 가지고 약간 어떻게 봐요? 돈가스 소스랑 비슷하다고 그래야 되나? 네. 그래서 도쿄 쪽은 약간 소스를 뿌려 먹는 스타일이고 네. 간사이 쪽은 그러니까 소스를 찍어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스를 찍어 먹는데 소스를 한 번만 찍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꼬치니까 베어 한 입에 다 먹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베어 물면 침이 묻으니까 소스에는 또 못 쓰니까.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소스를 계속 써요. 오랜 시간 동안. 기름이 튀겨진 기름이 소스에 들어가고 그래서 깊은 맛이 점점 생기는 건데 그게 이제 침이 묻으면 저거 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딱 한 번만 찍어서 먹게 되고 혹시라도 소스가 모자라다 그러면 뭐 약간 양배추 같이 이렇게 네. 덤으로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양배추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처음 가면 그걸 잘 몰라가지고 실수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찍어서 드시면 되는데 저는 사실 쿠시카츠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사카에서 이제 술을 먹다가 그거는 약간 좀 술이 좀 올랐을 때 네. 맥주 한 잔 먹으러 가면 특히 여름이나 이렇게 좀 시원할 때 네. 약간 밖에서 앉아서 먹을 수 있게 파는 그런 가게가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맥주 한 잔 먹으면 큰 돈 안 들이고도 보통 한 100엔에서 200엔 정도잖아요. 그렇죠. 꼬치 하나에. 꼬치 네. 하나에. 그래서 뭐 생맥주 사실 근데 일본은 약간 생맥주가 비싸가지고 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본 생맥주 파는 걸 그렇죠. 그런 거 상태를 감안하면. 보면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일본에서 더 많이 마시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보통 한 600엔, 네. 600엔 정도 하잖아요. 아니, 좋은 게 600엔 정도 그러니까요. 하죠. 네. 비싼 거. 네. 근데 그 양이 근데 우리나라 500cc보단 적으니까 네. 뭐 체감으로는 더 비싼 듯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네. 뭐 막상 가서 먹으면 그 맛이 금액을 그냥 상쇄해 버리니까 네. 너무 맛있죠. 그래서 그냥 두런두런 앉아서 맥주 한 잔 먹기에는 정말 좋은 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음식들이 일본에 엄청 많지만 그 두 가지는 오사카 지역 갔으면 꼭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가면 뭐 도톤보리 가면 뭐 무슨 게요리, 가니요리 그리고 가면 뭐 회전 초밥집도 많고 네. 별의별 음식 다 팔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진짜로 오사카의 진짜 오사카 출신 음식이니까 이 두 가지는 꼭 드셔보시고 가면 이제 도톤보리 제일 유명한 라멘집이 있거든요. 킨유 라멘이라고 네. 금룡 라멘집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반찬으로 약간 그 김치 같은 걸 줘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거 드시지 말고 그냥 좀 안 드셔보셨던 거. 그러니까 뭐 금룡 라면이 나쁘진 않은데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뭐 그냥 뭐 굳이 뭐 그거를 계속 여러 번 와가지고 뭐 먹을 정도의 그런 그러니까요. 라면은 아니니까요. 네. 그거는 일본에서 술 많이 먹고 다음날 해장할 때 먹으면 되게 좋아요. 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라멘 발상 자체가 원래는 이제 중국 짬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하다 보니까 뭐 이제 돈코스 라멘이라는 둥, 뭐 미소 라멘이라는 둥, 뭐 여러 가지 이제 변형이 되긴 했는데 그 금룡 라멘은 약간 그 중국풍이에요, 중국풍. 그렇죠. 네. 약간 볶아가지고 네. 나오는 거라 가시면 근데 뭐 그냥 뭐 라멘 근데 그게 돈코츠 라멘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리잖아요. 릴리 씨 좋아해요? 완전. 아 그래요? 근데 이것도 여자분들은 또 이게 그 뭐랄까 돼지 그 잡내 난다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짜고 사실 좀 짜요. 짜요. 네, 짠 건 있죠. 그래서 일본 음식 되게 달고 짜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좀 그 긴유 라멘 같은 경우에 좀 덜 부담스럽다 그럴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 그쵸. 좀 많이 네.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뭐 오사카 성 워낙 유명하고 오사카 성 위에 천수각 뭐 따로 입장권 내서 올라가시면 뭐 보시는 것도 좋고 하긴 한데 뭐 대표적으로 많이들 보시는 거니까 그리고서는 저는 사실 먹는 거 말고는 오사카 쪽엔 그렇게 막 제 개인적으로는 볼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 가면 오사카보다는 교토가 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토는 어땠나요? 교토 좋았어요? 교토가 기대가 사실 일본에 전혀 없었지만 오사카가 그나마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교토가 너무 좋았어요. 네, 교토는 이제 사실 또 우리 그 서양 사람들의 성지 같은 곳이죠. 그렇죠. 아까 오리엔탈리즘의 최고봉.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일본의 어떤 그런 그 전통적인 모습을 정확하게 즐기고 싶다 하면은 교토를 가야 되고 그렇죠. 교토는 일단은 또 그 마을의 형태나 뭐 마을 아직 보존돼 있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또 교토스러운 사람들 그런 스러움이 있어요. 교토스러움이. 네. 그리고 옷 또 입고 전통 옷 입고. 그쵸. 네. 그리고 또 이제 기모노나 뭐 이런 음. 옷들을 그쪽에서는 또 많이 입거든요. 같은 지역 사람인데 교토 사람들은 오사카 사람들 촌스럽다고 생각해요. 네. 아, 교토 사람들은 진짜? 되게 옷 잘 입고 예. 뭐랄까 좀 약간 화려하다? 예.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 안에서도 예. 지역이 붙어 있어도 그리고 사투리도 완전 달라요. 그래요? 완전 다르지는 않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느낌이, 조금 느낌이. 조금 다르죠. 예. 예를 들면?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그 약간 교토는 점잖아요. 음. 그러니까 사투리를 쓰대로 좀 점잖은 사투리고 약간 오사카 사람은 그냥 억센 사투리. 그러니까 억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약간 경상도 사투리 같은 느낌이고 음. 오사카 사투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둘 다 경상도 사투리예요. 음. 둘 다 경상도 사투리인데 오사카 사투리는 정말 항구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 같은 바닷사람. 그런, 바닷사람 느낌의 억센 그런 느낌이고 교토는 이제 정확하게 제가 이제 부산과 경주의 경상도 사투리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뭔가 이렇게 좀 더 온화한 느낌의 그런 굳이 따지면 네, 진짜 네. 부산이랑 경주라고 생각하면 예, 돼요. 위치로는 예, 위치로는 예. 그러니까 교토가 그런 경주 같은 느낌이죠. 느낌이니까 이게 보면 경상도도 서부 경남 사투리랑 예. 대구 경북 사투리랑 부산 사투리랑 완전 달라요. 그쵸. 세 개가 예. 쓰는 말도 다르고. 근데 약간 제 경험상으로 서부 경남 사투리가 좀 부드럽고 진주 사투리는 좀 부드럽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닌가. 예. 교토 사투리가. 경상도 출신으로서 네, 어떤 느낌인지 뭔지 공감이 알겠죠? 되는- 네. 네. 이의 이승을 구별하는 대단한 저기 지역 사람들이라서 네. 이거 뭔 얘기인지 모르죠. 아니 알아요. 네. 어떤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교토 말을 교토弁을 들으면 조금 좀 여성스럽고 부드럽다 그럴까? 네. 네. 쓰는 말 자체가 여자들 되게 나긋나긋하고 음. 그래서 느낌이 완전 다른데 갔을 때는 어디 갔어요? 교토 갔을 때? 그 대나무 숲 있는데 어디죠? 아라시야마. 네, 네. 거기 갔고 제 최애 지역이에요. 음. 아라시야마는. 거기 아이스크림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대나무 숲길을 네. 걷고 음. 그 절 뭐죠? 은각사? 아 금각사. 금각사? 네. 은각사를 갔어요. 아 은각사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아 그럼 금각사인가 봐요. 금칠돼 있었나요? 금칠이었던 것 같아요. 금칠이나 그러면은 금각사. 금각사죠. 예. 금각사인가 봐요. 네. 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금각사는 금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은각사는 은으로 되어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무. 그래서 은각사는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처음에 가서 다 깜짝 놀랐거든요. 네. 은각사인데 금각사는 금박으로 되어 있는데 은각사는 뭐지? 네. 이랬는데 그냥 나무 사찰이어서 이러고 왔죠. 우리나라 어디서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굳이 안 가셔도 되고. 일본 발음상으로 되게 은각사랑 금각사 발음이 조금 비슷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킹까꾸지랑 긴까꾸지 네. 그러죠. 그래가지고 약간 뭐 택시 타시거나 이럴 때 발음에 좀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근데 그래서- 거길 갈 때 이제 동생이 자기가 제2외국어로 이제- 이 집은 어. 제2외국어에 대한 로망이 있네. 자기는 일본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나마 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어도 된다. 약간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동생을 믿고 저는 사실 뭐 일본에 기대치도 없고 일본에 일단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동생이 루트를 어느 정도 다 완성을 한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그 친구가 이제 가자는 대로 이제 다 따라간 건데 버스 타는 것도 뭐 자기가 대충 알아봤는데 맞다고 뭐 얘기하길래 버스를 탔죠. 근데 그게 이렇게 방향은 맞는데 거기가 중간에 이제 갈림길이 있었던 건데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데 내려가지고 이제 네. 다음 그 버스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음 그거까지 가야 되는데 일단 동생이 급하니까 또 뭐 일본 그 기사 아저씨한테 일본어로 물었는데 일본어로 대답하니까 모르니까 우리는 일단 모르니까 내리자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는 해가지고 말은 어떻게든 해. 근데 못 알아듣으니까 그친 거야. 그러니까 지 말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 말만 했는데 틀린 거지. 그래서 일단 맞아요. 엄마를 모시고 내리자 이렇게 하고 내려가지고 이제 뭐 어딘지 몰라 그냥 구글 방향이 왠지 저기는 더 가면 이제 아니다 저쪽으로 가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외곽으로 방향. 간다. 다시 시내로 가서 딴 길을 찾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냥 정처 없이 한 2km 뭐 이 정도를 걸었죠. 그래서 이걸 왜 이 여행을 왔나?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패키지로 올 걸 굳이 그런 생각 들만하죠. 이 고생을 하며 뭐 그런 생각하면서 갔던 데라서 그런지
크게 또 감흥이 없었고 그러니까 일본 전체로 봤을 때 저는 아직까지 일본은 동양 문화권에 차라리 중국은 관심이 있는데 저는 일본에는 아직 관심이 그렇죠. 좀 없어요. 뭐 사람마다 다들 취향이 달라서 네. 저는 사실 아라시야마를 2005년인가 갔는데 네. 그 당시만 해도 오사카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갈 때가 아니에요. 음. 그래가지고 제가 갔을 때가 11월 초였는데 아라시야마에 있는 그 단풍을 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그래서 여길 꼭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아라시야마 그러니까 우메다에서 이제 아라시야마 이제 교토 방향으로 가다가 아라시야마 선을 타는 건데 탔는데 굉장히 그 노인분들이 약간 우리나라 따지면 등산복 입으신 이제 네. 산에 가시는 그 노인분들이 제가 그때 학교에서 간 거라서 저희 조 한 10명 정도였는데 저희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막 있으니까 되게 저희가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너네 어디 가니?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일본어로 진짜 뜨문뜨문할 때였는데 아라시야마 간다고 그랬더니 아라시야마를 왜 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서 단풍 보러 가는데 지금 단풍 없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11월 초인데 어떻게 단풍이 없을 수가 있지? 근데 단풍이 너무 빠른 거. 우리나라 따지면은 거기가 따뜻하니까 단풍이 안 든 거야. 원래 단풍 보러 갔는데 맞아. 정말 진짜 대나무 숲만 푸르른 대나무 숲만 보고 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기대하지 않았는데 단풍이 없어서 어떡하지 하고 갔는데 그냥 그 대나무 숲이랑 그 왜 아라시야마 역에서 아라시야마 가는 길에 보면 그 강 건너면서 다리 건너면 그때부터 되게 운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단풍이 하나도 없는데 너무 이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쪽을 아라시야마를 3번 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이제 안 가본 사람들 추천해서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가셨던 분들 다 좋다고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아라시야마 진짜 사람 많이 가서 미어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제가 3년 전에 갔는데 불구하고 너무 그러니까. 많았어요. 저 그때 갈 때만 해도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아라시야마가 어디야? 막 이런 네. 데인데 지금은 되게 많이 치여서 이게 그냥 다 너무 자리가 없으니까 일단 서서 막 끼어가지고 지옥철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끼어서 내려가지고 또 다 같은 방향으로 걷잖아요. 네. 내려서 완전 그러니까. 다 전투적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똑같이 그렇게 걷고 뭐 걸어서 조금 흩어진다 그래도 그 마을 안에서 이렇게 또 다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힘들었어. 고즈넉함이 자랑이었던 교토가 지금 오버 투어리즘의 몸살을 앓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진짜로 네.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아라시야마의 포인트는 진짜 고즈넉함이거든요. 네. 가서 조용히 바람 소리 듣고 그냥 풀잎 흩날리는 소리 네. 이런 거 느끼러 가는 건데 지금은 뭐 미어 터지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1박을 하고 싶었어요. 그냥 내가 지금 근처에 료칸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이걸 묵지 않으면 제대로 오롯하게 여기를 못 보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 사람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일단 대중교통 타지 않고 그냥 거기서 묵게 되면 어쨌든 좀 고요한 밤을 보낼 수 있을 것 맞아.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갈 때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제는 조금 좀 진짜 내가 알던 그곳이 아니다라는 그쵸.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친구들이 최근에 갔다 온 것만 봐도 엄청나게 사람이 네. 여전히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 뭐 대나무 숲 보러 가는데 뭐 거기까지 가냐? 우리나라도 뭐 담양 가면 많은데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서 느끼는 약간 그게 느낌이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사람도 너무 많아지면 네. 그게 없어지니까 이제 교토는 근데 여행 다니기가 조금 힘든 게 아라시야마에서 교토로 다시 들어가려면 그 왔던 길 다시 나와서 맞아. 다시 지하철 기차 타고 교토로 가는 선 연결하는 데까지 간 다음에 다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거기서 버스를 타고 넘어가는 건데 이게 버스 타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버스 정류장도 찾기가 어렵고 뭐 다 써져 있는 게 일본어로 써져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 버스 특징이 이제 뒤로 타서 앞으로 내리니까 네. 뭐 기사한테 사실 물어보기 쉽지 않고 뭐 아까 얘기했지만 물어본다고 해서 뭐 원하는 대답을 듣는 그쵸. 게 아니니까 맞아. 그런 부분이 교토 여행할 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교토가 지하철이 없죠. 기차만 있죠. 오사카에서 들어가는 기차. 정확히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다니는 교토 내에는 지하철이 없을 거예요. 네.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버스로만 다닐 수 있어서 그게 초심자들이 다니기에는 사실 일본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좀 아마 어려워요. 또 그 문화재 이런 것 때문에도 더 그쵸. 지하철을 안 만드는 걸 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 이제 네. 경주 같은 게 고도 제한도 있고 예. 개발 못하게 해놓은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가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교토에서 아라시야마가 제일 좋은데 가장 일본스럽다라고 느낌 드는 거는 이제 청수사 기요미즈데라라고 하죠. 기요미즈데라 올라가는 길 네.
거기 상점가가 네, 쫙 양옆으로 그쵸, 있잖아요. 네. 거기도 가본 것 같아요. 언덕 올라가는 네. 그쪽 길이 정말 일본스럽다. 네. 뭐 상점에 다양한 거 팔잖아요. 네. 그 거기가 저는 가장 일본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친구가 작년에 이제 음. 오사카랑 그 교토를 갔는데 음.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윤동지신을 되게 좋아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 사색의 길 있잖아요. 길도 있고 네. 그 대학교에 헌화를 하러 갔어요 친구가. 아. 그래서 헌화하고 이제 거기서 학식을 이제 먹고 왔더라고요. 어디 교토대인가요? 교토된 것 같기도 하고. 교토될 것 같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친구가 일본어 전공자고 일본에서 네. 살았었고 한데 저도 한 번은 거기를 혼자 만약에 여행을 가게 되면 가보고 싶은 곳이긴 했어요. 근데 친구는 이제 거기 가서 혼자 또 학식도 먹고 오고 한 거 보고 나도 한번 언젠가 가게 되면 가보고 교토대는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아마 가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그러니까요. 곳일 겁니다. 음. 왜냐하면 우선은 교토대는 거의 그 사람들이 이제 동경대만 보통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교토대는 그 동경대를 정말 그 발라버릴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이공계 쪽은 그 노벨상 수상자가 굉장히 많아요. 교토대 출신. 네. 그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국립대인데 특히 그 일본은 무조건 국립대가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상관없이. 네, 지역에 상관없이 국립대가 무조건 왕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게이오 와세다 뭐 이런 사립대들이 유명하긴 하지만 그런 유명 사립대보다도 각 지역에 있는 국립대가 막강합니다. 특히 일본이 생각보다 지역이 넓고 크기 때문에 지방의 인재들이 서울 도쿄까지 와서 유학을 안 합니다. 상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지방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지역의 지방 거점 국립대를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지방 거점 국립대하고의 위상이 차원이 다릅니다. 거의 그냥 그 지방에 뭐 예를 들어서 오사카대 의대 갔다. 그럼 도쿄 의대 간 겁니다. 예, 거의 동일합니다. 예. 그러니까 교토대가 이제 거의 그 동경대랑 분야에 따라서는 동경대를 진짜 보다 앞서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지역이 넓고 지역색이 우리나라보다 되게 강한 편이라 또 그쪽에서 자라서 그쪽 지역에 국립대를 가면 아 정말 잘 갔구나 하고 인정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일본이 지방자치가 잘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 지역별로 지역에 지역 그러니까 그 지역 기업들이 따로 광고를 하거나 스폰하는 게 되게 많고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대기업 위주로 거기 뭐 대기업 지점이나 이런 식으로 하지 다 그 현마다 되게 유명한 기업들도 따로 있고 현에 또 따로 또 스폰을 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지역 방송국이나 지역 라디오도 잘 되고 그런 편이라 우리나라 조금 다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게 그 뭐 이렇게 뭐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어디 부산에 가서 근무하고 이런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일본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은 뭐 도쿄 근무하다가 갑자기 오사카 발령 나고 뭐 오사카에서 있었는데 큐슈로 발령 나고 뭐 이런 경우가 되게 흔해요. 예. 왜냐면은 지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아다니기가 쉽지가 않겠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토는 오랜 한 1000년 수도잖아요. 예, 그렇죠. 일본의 그 전근대를 다 수도로 했던 곳이라 도시도 이쁘고 옛날 느낌도 많이 나고 일본스럽죠. 그래서 뭐 기요미즈 데라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는 길 그리고 기요미즈 데라 자체도 정말 일본 느낌 빡빡 나고 그래서 사진이나 이런 걸 찍으면 느낌이 많이 나죠. 뭐 금각사 같은 경우에는 금박으로 돼 있으니까 신기하긴 한데 진짜 일본 느낌이 막 난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기요미즈 데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 느낌 팍팍 나니까 그렇기도 하고 뭐 그러면 이제 가면은 이제 기온을 많이 가잖아요. 게이샤들 본다고 그러는데 또 이제 그 마이코라 그러나요? 게이샤 어린아이들 또 지나가면 또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멀리서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막 찍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이제 항상 우리가 해외 여행을 많이 나가면서 점점 이 해외 여행에서의 어떤 의식 개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도톤보리에서 이렇게 일본 여자 헌팅하려고 좀 또 그만 기웃거리시고 진짜? 네.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엄청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그래요? 특히 오사카 왜 그 구리코성이라고 아나요? 이렇게 네, 알아요. 뛰어가는 마라토너 네. 모양으로 그게 이제 기업 쿠리코라고 하는 기업의 마스코트잖아요. 거기 앞에 다리가 있어요. 그게 일명 난파다리라고 하죠. 네. 난파밭이라고 하는데 난파가 일본말로 따지면 이제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헌팅이에요. 헌팅이에요. 난파가. 난파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헌팅을 많이 하는데 요새 유튜브나 이런 거에 컨텐츠들이 뭐 있냐면 거기서 헌팅하는 거를 그래요? 찍어서 올리는 애들이 많아요. 네. 한국 거기까지 가서 그 짓들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부끄럽더라고요. 아프리카로 생중계하는 사람.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뭐 물론 뭐 어떤 그 솔로인 사람이 여행지에서 뭐 로맨스 이런 거를 꿈꿀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거기 지금 도톤보리에서 도톤보리든 뭐 아니면 클럽이든 이런 데서 그런 그 헌팅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컨텐츠들이 많아지니까 그걸 보고 자기도 가서 네. 하고 싶은 거야. 네. 그러니까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자기도 먹고 싶은 것처럼 여기서 일본 여자들 진짜 헌팅해가지고 놀더라. 그런 거 보면 나도 가서 해야지. 이런 그런 모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꼭 생기잖아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한 명이 한 번 해야 하지만 여행객이 워낙 많으니까 거의 그냥 난장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이러니까 이게 좀 어글리 코리안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가뜩이나 나오거든요. 일본이 네. 기본적으로 요새 혐한이라고 해서 좀 한국에 대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국이 너무 많이 커지고 인기가 있어지니까 좀 시기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완전 아웃오브 안중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지금은 한류 컨텐츠들도 많이 들어오고 젊은 세대들은 지금 세대들보다는 정말 되게 한국에 대해서 많이 오픈돼 있고 한국 문화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특히 그 한국 아이돌 남자 아이돌에 빠져 있는 일본 여자들은 걔 중에 나는 그냥 한국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심취하니까. 네. 예전에 제 고등학교 때 90년대 후반에 그 당시에 일본 문화라는 것 자체가 엄청날 때잖아요. J-팝부터 시작해서. 근데 제가 그때 들었던 음악들 그리고 그때 좋아했던 가수들 이제 여행 다니거나 만났던 일본인들한테 얘기하면 되게 놀랬었어요. 너 그런 것도 알고 있어? 왜 좋아해? 일본 저한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일본말 왜 배워? 일본밖에 안 쓰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일본이 그렇거든요. 한국말 한국밖에 안 쓰잖아요. 근데 배우려고 한다고요. 왜냐면 그 문화가 좋고 그걸 이해하고 싶고 이해하려면 한국어를 이해해야 되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되게 분위기가 좋은데 한국 사람들이 또 그만큼 또 오사카를 가고 있고 거기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왜 그 초밥집에서 막 그 와사비 막 잔뜩 넣어줘가지고 문제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급부가 있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중국 남자나 일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남자나 일본 남자가 명동에 와서 계속 한국 여자를 헌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막 수십 명이 그러면은 좋아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같이 되게 좋은 분위기에 여행 다니기도 되게 좋은데 지금은 한국인이고 전에는 진짜 일본 친구들이 한국 관심 1도 없었어요. 아는 사람이 뭐 김정일 한국 사람 누가 알아? 김정일 이딴 소리 할 때였는데 지금은 정말 좋은 시즌에 좋은 시절 여행하고 있는데 좀 약간 좀 제발 먹칠좀 안 하고 다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왜냐면 일본 젊은 친구들 지금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와 이런 애들까지 좋아해? 라고 할 정도로 제가 몇 년 전에 일본 갔을 때 제 친한 친구 그 동생이 FT 아일랜드를 좋아한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FT 아일랜드 한국에서 그렇게 막 인기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인기는 있었지만 CN블루 이런 친구들이 훨씬 인기가 많았으니까 이런 애들까지 좋아해 이랬는데 지금은 진짜 전반적으로 다 좋아하니까 좀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그냥 즐겁게 여행하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뭐 어떤 그런 인연이 생기는 거는 뭐 좋은 일인데 맹목적으로 그거를 이제 추구하는 거가 우려스럽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로맨스를 누구나 꿈꿔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 지인이 후쿠오카 놀러 갔다가 우연히 만난 일본 여자분이랑 후쿠오카에 살아요. 그런 걸 어디서 듣고서는 나도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진짜 만에 한 명입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맛있는 거 드시고 좋은 여행하고 오시는 게 제일 좋고요. 뭐 얘기가 좀 빠지긴 했는데 네. 그래서 교토는 진짜 고즈넉하고 그러니까 커피도 되게 여유 있게 마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예. 막 촉박하게 교토는 촉박하게 일정을 짜서 막 금각사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다녀봤자 다 정원이고 다 절이니까 좀 여유 있게 다니시면서 그냥 좀 커피도 한 잔 먹고 네. 강가 쪽에 앉아가지고 뭐 맥주도 한 잔 마시고 그렇게 하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정이 좀 짧고 교토와 하루에 다 보고 막 돌아다녀야 되니까 네. 좀 약간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가 그쵸. 없어가지고 제대로 네. 못 보고 오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교토는 그렇고 뭐 두 분은 이제 뭐 고베랑 나라는 갔다 왔나요? 저 못 가봤어요. 뭐 못 갔죠. 예. 아 고베 안 갔다 왔나요? 고베 못 갔죠. 저랑 안 갔나요? 고베 안 갔습니다. 아 우리는 저기 갔다 왔구나. 네. 히메지를 갔다 왔군요. 네. 히메지가 공사 중이라서 못 보고 오긴 했지만 네. 히메지를 갔다 왔던 그랬죠. 저는 고베를 되게 좋아해요. 고베가 항구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은 뭐 인천 같은 곳인데, 그러니까 도쿄 쪽에 요코하마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조금 더 작은 느낌인데 여기에 이제 고베 포트 타워라고 고베 그 항에 타워가 있어요. 네. 거기서 올라가서 보는 야경 그리고 거긴 좀 조용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아니 고베 갔다 온 거 그죠? 하고 갔다 온 거 같은데요? 나라를 안 간 거 같아요. 나라를 안 갔죠. 저는 나라를 고베는 따로. 간 거 같네요. 예. 그러니까 고베가 이게 사실 그 인공적으로 나중에 만든 계획 도시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거의 뭐 무슨 어촌 같은 데였는데 거의 뭐 제대로 마을이라고 하기도 힘든 곳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일본 이제 메이지 유신 때쯤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그 해군 일본 해군을 육성하기 위해서 거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만들어진 곳이거든요. 거기가. 여기서 이제 뭐 저희가 맨날 뭐 이러잖아요. 메이지 유신, 메이지 이러잖아요. 메이지가 뭔지 알아요? 메이지가 연호예요. 연호. 그러니까 연호라고 하면 쉽게 설명하면 그 왕이 제의하는 동안에 갖고 있는 그 달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예. 연호. 그러니까 그거를 부르는 건데 다른 나라는 이제 안 쓰잖아요. 왕정 국가 아닌 이상은 안 쓰는데 일본은 지금도 연호를 쓰거든요. 그래서 메이지 시대 때 있었던 유신이라서 메이지 유신. 네. 그리고 메이지 다음이 쇼와였나요? 아니죠. 대정. 다이쇼가 다이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쇼와로 쇼와. 넘어왔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예. 일본은 아직도 연호를 써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뭐랄까 좀 네. 아직도 연호를 쓰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사실 일본은 말만 왕이지 왕이 사실 그 상징적인 의미지 뭐 권한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사실 이제 일본 왕족의 이제 역사가 긴데 이제 사실상 쇼군들이 사실상 정치를 하고 정말 왕은 상징적으로 된 지가 아주 오래됐죠. 쉽게 얘기하면 바지 사장입니다. 예, 그렇죠. 왕은 예, 아무 권한이 없어요. 예, 근데 그냥 뭐 바지 사장처럼 없으면 안 된 존재니까 예. 이제 쓰고 있는 건데 최근에 이 연호 메이지 얘기를 왜 했냐면 최근에 일본 연호가 바뀌었어요. 연호가 이번에 뭘로 바뀌었죠? 레이와로 바뀌었죠. 레이와로 바뀌었어요. 네. 근데 연호가 어느 때 바뀌냐면 왕이 죽으면 바뀌어요. 근데 요번은 처음으로 왕이 죽지 않았는데 왕이 퇴위하면서 예, 새로운 연호를 쓰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죽지 않고 퇴위하는 게 요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쇼와 그다음에 헤이세이 그다음에 네. 이제 레이와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20년 만에 바뀐 건가요? 이번에? 30년, 30년, 예. 29년, 30년 예. 만에 바뀐 거라서 그래서 일본에서도 너는 쇼와 세대네, 넌 헤이세이 세대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연호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새롭게 바뀌었다는 거. 이제 이걸 알면 이제 더 재밌죠. 그래서 그렇게 역사를 알면 더 재밌으니까 뭐 말씀드려봤고요. 그래서 고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계획대로 만들어진 거라서 그쪽도 되게 조용하고 괜찮았어요. 이변은 어땠어요? 네, 굉장히 조용하고 거기가 또 이제 고베 약간 이제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언덕배기 쪽에 가면은 이제 일본 재벌들의 저택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 바다 쪽 바라보는 예, 방향. 바다 쪽 바라보는 방향으로. 그거를 이제 좀 보고 싶으시면은 일본 드라마 중에 화려한 일족이라고 드라마가 있어요.
기무라 타쿠야가 맞아요. 나오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은 이제 그 거기에 나오는 이제 기무라 타쿠야가 이 재벌 아들인데 그 재벌 집을 가는데 이렇게 길이 이렇게 언덕으로 이렇게 막 올라가는 이 길이 있는데 그걸 보면 이제 바다가 쫙 보이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런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소설이고 네. 되게 재미있는 드라마예요. 그래서 보면 되게 그러니까 그 뭐 이거는 좀 사족이긴 한데 그 화려한 일족이라는 그 소설을 쓴 그 작가의 또 유명한 소설이 하얀 거탑.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예. 너무 유명하죠. 예. 일본에서 드라마 된 거를 이제 리메이크한 거여가지고. 네, 그것도 또 쓴 그런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네. 배경이 고베고 네. 그리고 고베는 제일 유명한 게 고베규라고 네. 고베 소고기가 제일 유명하죠. 그렇죠. 뭐 애석하게도 저는 뭐 못 먹어보긴 했는데 뭐 제일 유명하죠. 우리나라 따지면 횡성한우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예. 고백유 제가 알기로는 그 조선 호텔에서 먹을 수 있는데요. 1인분에 한 4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와 진짜 비싸네요. 예. 한번 돈 많으신 분은 일본에서도 네. 탑으로 와규 중에서도 탑으로 꽂는 거니까 예. 먹어보고 싶긴 해요. 기회가 되면. 그때는 다닐 때 이제 학생 때고 뭐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라 네. 못 먹어봤었는데 지금은 네, 지금도 못 먹어 볼 것 같은데 어쨌든 맞아요. 현실은 달라지지 않네요. 그 돈이면은 딴 걸 먹지 뭐 이러겠죠. 먹을 거예요. 그냥 한번 드세요. 예. 아니 갈 일 있어요 먹죠. 조선 호텔 가면 되죠. 아니 뭐 조선 호텔가 기분이 안 나잖아요. 가서 그렇죠. 일본에 가서 먹어야죠. 고베 가서 직접 네. 먹어야지. 근데 보니까 요새 뭐 블로그나 인스타 같은 거 보면 그 고베 귤을 좀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데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일본에서도 가장 유명한 그런 소고기의 산지니까 네. 그래서 드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솔직히 고베규 같은 거 안 먹어도 그 료칸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저녁에 가이세키 나오는데 이제 고기 썰어가지고 구워주는 가이세키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주는 고기만 해도 진짜 맛있습니다. 맞아요. 진짜 입에서 녹아요. 아 이거를. 네. 근데 소고기는 근데 마블링 많고 기름 많으면 뭐 네. 한우도 맛있잖아요. 근데 사실 한우가 굉장히 맛있는 소고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산 소고기도 맛있고 호주산 소고기도 맛있는데 저는 사실 미국산 소고기가 호주산보다는 맛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맛의 차이는 냉장고로 갖고 오려고 해도, 그러니까 미국산 소고기도 뭐 호주산 소고기도 다 냉장은 존재하거든요. 냉장육은. 근데 이제 포장해서 갖고 오는데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모든 고기라는 게 뭐 바로 진짜 숙성 일부러 드라이 에이징이나 뭐 어떤 숙성 단계를 거치지 않을 거면 유통 단계가 짧은 게 맛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우가 맛있다라는 건 이야기했는데 한우 자체가 굉장히 다른 소고기에 비해서 엄청 맛있는 종이다라고 하는 거는 좀 모르겠네요. 네, 그건 좀 동의하기 어렵죠. 왜요? 아, 그러니까 동의하려. 그러니까 가장 제 말에 동의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맞아요. 한우가 맛있는 품종이라고 하는 거는 동의하기는 좀 어렵죠. 맞아요. 네. 실제로도 이제 우리나라 특급 호텔들에서 특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쓰는 소고기는 한우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한우가 가격에 비해서 맛이 그 정도 나오지가 않거든요. 가성비가 떨어져요. 이런 제가 아는 뭐 호텔은 스테이크를 다 호주산, 안심 스테이크 이런 건 다 호주산 써요. 그러니까 네. 그게 그쪽에서 봤을 때는 맛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네. 금액적인 면도 있겠지만, 네, 뭐 여러 가지를 다 따졌을 때는 수입산 쓰는 게 더 낫겠다. 소고기를 안 먹는 1인으로서 아예 안 뭔가 먹어요? 아예 안 먹는 건 아닌데 어. 거의 안 먹죠. 네. 근데 뭐 사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뭐 소고기라면 다 잘 먹습니다. 아유, 저는 없어서 좋은 부위만 없어서 잘 못 먹습니다. 먹죠. 뭐 좋은 부위만 뭐 얼마나 제가 소고기를 잘 안 먹어서 네.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기도 하는데 일본 갔을 때 교토에서 이제 그 규카치를 먹었어요. 네. 근데 그게 어쨌든 저는 무조건 고기는 웰던으로 네. 먹고 근데 규카치가 나왔는데 그거는 그래도 그 구울 수 있는 네, 그 철판이 그쵸, 같이 이제 그쵸. 주는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전 그냥 레어로 나오잖아요. 네. 이거 웰던으로 익혀도 별로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 레어로 먹는 거를 그쵸.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웰던으로 먹는데도 웰던으로 그러니까 레어 나와서 아. 그걸로 못 먹겠으니까 구웠는데도 이게 음. 그냥 아니 근데 우리나라도 한때 규카츠가 엄청 늘어났지. 엄청 맞죠.
생겼는데 지금 또 다 망했어요. 없죠. 왜냐면 이게 결국에는 그 돈가스처럼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호불호가 워낙 갈리는 음식이라. 그래서 음. 되게 저희 엄마도 이렇게 안 익힌 거를 원래 잘 안 드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저도 이제 소고기를 잘 안 먹고 하니까 둘 다 엄마랑 저랑은 이렇게 맛집이라서 뭐 줄까지 서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규카츠에 대한 실망? 저희는 어쨌든 아니, 저도 일본에서 규카츠 좀 먹어봤는데 제가 볼 땐 특별히- 돈가스가 제일 네. 맞습니다. 돈가스가 제일 더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 규카츠는 별로. 예. 왜 그걸 굳이 그 네. 맛있는 소고기를 그렇게 먹는지 이해가 안 돼.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예. 사실 돈가스를 만드는 등심 부위는 돼지고기에서 제일 맛없는 부위잖아요. 네. 기름 제일 없고 제일 퍽살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서 먹는데 소고기는 굳이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그냥 먹어도 네. 맛있는데 그렇게까지 만들어서 먹나? 그래서 일본에서 3박 4일 먹었던 음식 중에서 그게 유일하게 제일 안 맞았던 음식이 네. 기억이 돼요. 저는 오사카에서 가장 맛없게 먹었던 음식이 한 100년 된 카레라이스 집이 있어요. 달걀에 비벼 먹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카레라이스 느낌이 아니고 다 비벼져서 나오는 데다가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달걀 하나 그 생달걀을 올려주거든요. 네. 비벼먹는데 맛없더라고요. 장근석이 왔다 갔다 엄청 크게 붙여놓는데 전혀 제 입맛이 저는 아니었어요. 카레를 되게 좋아하는 오므라이스가 제일 맛있었어요. 일본 오므라이스 맛있죠. 네. 북극성. 일본 오므라이스는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게 계란 상태가 우리나라 오므라이스하고는 아예 다른 겁니다. 네. 일본은 달걀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 그러니까 달걀 조리 자체가 우리나라는 그냥 정말 그 마치 그 김밥에 넣을 계란을 만든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덮어주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오므라이스 약간 계란이. 부들부들하면서 네.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푸딩 같은 네,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 일본 드라마 중에서 오므라이스 만드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런치의 왕 이런 거 맞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그거를- 사람들이 보고서는 그쵸. 그걸 보고 좋아했던. 나서 이제 언젠가 일본을 가게 되면 오므라이스를 꼭 먹어야지 하고 갔던 네, 기억이 있어요. 일본은 다양한 음식들도 많고 그러니까 보니까 드라마도 음식 관련된 드라마 되게 많아요. 네. 뭐 지금도 고독한 미식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인기가 많지만 네. 음식 관련된 드라마가 뭐 진짜 셀 수도 없이 많으니까 그런 거 보면 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가서 먹는 일본 음식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국에서 먹는 일본 음식 안 좋아해요. 맛 없어요. 맛이 안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전혀 안 비슷해요. 아니 뭐 일본 음식집이라고 하는데 그냥 뭐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거지. 전혀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아무런 그런 정말로 얼마나 그 본토의 맛을 그 구현하려고 했는지 노력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외국에서 네. 외국 사람이 하는 한국 음식 먹는 느낌이에요. 네. 그런 그거 느낌이라. 같네요. 파리에 있는 한국 식당에는 결국 동남아 아저씨가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느낌이라. 그러니까 미국 가면은 한 식당에서 멕시코 아저씨들이 만들고 네. 있고 이런 느낌? 그래서 사실 전혀 저의 그 갈증이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일본 가서 먹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좀 그런데 고독한 미식가 같은 거 보면 너무 먹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는 뭐 맛있는 녀석들이나 이렇게 먹방을 보면 내가 그냥 가서 먹으면 되잖아. 네. 근데 고독한 미식가를 보면 내가 못 먹잖아. 그러니까 먹방을 좋아하는데도 안 보는 거야. 너무 먹고 싶어. 근데 그 먹고 싶은 게 해소가 안 되니까 그냥 아예 안 본다. 이거죠. 현명하네. 네, 아예 안 본다.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일본은 그 동네에 조그만 그냥 밥집 가도 되게 맛있어요. 네. 그냥 그러니까 굳이 일본 가면은 이 집 가서 먹어야지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다가 발길 문제는 이제 주문하는 게 좀 어렵지. 막 음식점인데 막 진짜 막 이거 한자로 막 일본어로 막 써져 있으니까 메뉴판을 못 보겠어요. 네. 그래서 힘든 거지. 그쵸. 그걸 알면은 어느 집이든 들어가서 먹으면 정말 그러니까 이게 참 일본에서 배울 점들이 있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게 그건 것 같아요. 이제 가게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 장인 정신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솔직히 이게 마인드적으로 내가 이 장사를 해서 얼만큼 돈을 벌까 요거에만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주객던 전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돈을 많이 벌려고 가게를 했는데 돈을 많이 버는 거에만 집착하니까 맛은 없어지고 자꾸 사람이 안 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일본은 당연히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내가 정말 이 궁극의 맛을 구현해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제공해야지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그거를 추구하다 보면 맛있어지고 사람이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런 생각만 하는 음식점 사장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비율적으로 이게 맞아요. 약간 이게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하는 음식에 대한 프라이드도 있고 네.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좀 우리나라가 질적 성장을 위해서 저는 이게 그런 거를 배워야 된다는 게 우리나라도 현재로서는 굉장히 팬시하고 막 화려하고 잘 만들어 놓은 그런 가게들이 많은데 가서 맛을 보면 맛이 없어요. 저희가 되게 그래서 예. 노포를 좋아해요. 노포. 예. 그런 게 되게 안타까운 게 솔직히 일본의 중심가에 있는 팬시한 레스토랑 가면은 그 정도의 맛이 나와요. 그 값을 주고 인테리어에 맞는 걸맞는 그런 퀄리티의 음식이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리세하고 그 인테리어비가 거기 포함된 그 금액에서 음식은 정말 프로포션이 10%밖에 안 될 것 같은 그런 맛없는 음식이 나온다는 그러니까 거죠. 치장만 해놓고 네. 블로그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서 인스타 사진 찍어서 올리면 사람들 와서 먹을 테니까 네. 이런 거에 추중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본질은 음식점의 본질은 어쨌든 음식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음식이 맛이 없는데 아무리 마케팅을 하고 모양 뭐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한들 그게 롱런이 되겠냐고요. 맞아요. 가수가 결국에는 이쁘고 잘생긴 걸 떠나서 결국에 노래가 좋아야지 가수가 인정받는 그쵸. 것처럼 예. 주객이 전도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 저는 일본 가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저는 야키토리라고 해서 일본 꼬치집 가서 꼬치 먹는 거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른 뭐 이것저것 음식 여러 거 다 떠나서 그러면 가면 정말 맛있는 다양한 꼬치와 그리고 술을 함께 먹으면 정말 내가 전에 릴리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 인생 잘 살아왔구나라고 저는 거기서 느끼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 야키토리나 이자카야 같은 게 우리나라에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네. 정말 가격만 일본이지 가격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고 네. 너무 맛없어요. 가격은 일본보다 심지어 비쌀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네. 근데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넘어오면 뭔가 가격 정책을 그러니까 싸게 한 게 아니라 높게 해가지고 자기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우리 그때 공차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한국에서 야키토리를 먹고 싶은데 너무 맛없어. 그리고 뭐 사실 그게 야키토리 그 닭꼬치가 정말 만들기 어려운 음식이잖아요. 굽는 것도 어렵고 네. 그 타레라고 하죠. 그게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소스 음식이에요. 바르고 이런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인기에 편승해서 되게 많이 생겨가지고 너무 먹고 싶어서 가면 그 맛이 안 나니까 참 속상할 때가 있죠. 일본 가서야만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역시 현지 음식은 현지에 가서 먹는 맞아요. 그거는 네. 뭐 마찬가지예요. 한국 음식도 한국 와서 먹어야지. 뭐 변형된 거 뭐 비슷하게 따라하는 데 가서 먹는다고 해서 그게 진짜 한국 음식은 아니니까. 그래서 가서 그 약간 이 다찌라 그러죠. 여기 앞에 마스터 앞에 앉아가지고 둘이서 가서 이제 한 잔씩 먹으면서 뭐 먹고 싶은 꼬치 원하는 만큼 시켜가지고 뭐 물론 근데 그렇게 먹으면 원 없이 먹으려면 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저희가 옛날 때 이변이랑 저랑 가가지고 20만 원어치 먹었는데도 되게 모자르게 먹지 않았어요? 술이랑? 그런 적은 없는 것 같고 10만 원어치 정도 먹었는데 음. 모자랐던 적은 있죠. 20만 원어치 먹으면 풍족합니다. 그런가? 네. 왜 나는 되게 둘이서 부족하네. 20만 원어치 먹으면은 풍족하죠. 10만 원 정도면은 약간 좀 약간 부족할 수도 있어요. 감질나요. 네. 그래서 뭐 다양한 음식이랑 뭐 시켜서 먹으면 좋고 저는 특히 좋아하는 게 그 가라아게 알죠? 닭튀김이잖아요. 저는 가라아게 중에서도 난코츠 가라아게라고 닭 연골을 튀긴 게 있어요. 근데 저는 되게 오독오독한 식감을 좋아하는 편이라 그 난코츠 가라아게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팔질 않더라고. 그건 또 따라하질 않아가지고 안 파니까. 그게 이제 일부 그 일본 그러니까 진짜 일본 이자카야 체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데는 팔긴 하는데 그게 또 뭐 오리지널 맛은 소소 아니죠. 이런데. 예, 소소나 뭐 시로키야 뭐 이런 애들 있는데 그것들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금 잘 될까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왜냐면 근데 전 시스템이 난코츠 가라아게 진짜 좋아하는데 그거를 파는 데가 없으니까 가서 먹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예. 그게 그 무릎 연골 같은 거잖아요. 네, 그쵸. 닭다리에 무릎 네. 연골 같은 그것만 튀긴 거예요. 근데 아주 고소하고 식감도 좋고 굉장히 고소하고 그리고 특히 일본 애들이 튀김을 잘해요, 진짜. 튀김 옷이 우리나라랑 다르단 말이에요.
아주 바삭하고 부드럽고 맛있죠. 맞아요. 네. 그거 좋아하고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뭐 가보셨던 분들도 이자카야 사실 이런 게 좀 일본어를 할 줄 알거나 일본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가지 않으면 사실 접근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면 뭐 주문 번호 그러니까 메뉴판 근데 다 일본어로 돼 있고 대신에 이제 좀 유명 체인들은 그림이 나와요. 그렇죠. 그림 보고 유명 시키면 체인들은. 되는데 예. 그냥 개인적 제 취향으로 시키자면 저는 그거랑 아겐이라고 그 뭐죠? 그 닭 그 꼬리뼈 있잖아요. 꼬리뼈. 그 몰랑몰랑한 거. 네. 그거 꽂아가지고도 꼬치로 구워서 팔아요. 전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못 먹으니까 한번 약간 오도독뼈나 몰랑몰랑한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자카야 가서 그거 한번 아겐 뭐 그런 걸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워낙 맛있는 게 많으니까 그죠? 맛있는 거는 너무 많죠. 토리카와 그러니까 네. 닭 껍데기. 저는 닭 껍데기 정말 좋아하고. 저도 닭 껍데기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타레 그러니까 그 양념 바른 거 말고 소금만 소금만 뿌린 거 하는 게 이제 맛있죠. 그게 정말 그 닭날개가 아니라 그 닭 껍데기의 그 본연의 맛을 고소함이 한 번에 느껴질 수 있는 대신에 거라서 이제 카와를 시키시면은 시오로 시키시는데 소금으로 시키시는데 나오자마자 먹어야 돼요. 왜냐면은 조금 지나서 식으면은 바로 약간 닭 비린내가 나요. 네. 그 닭 껍데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먹는데 바로 먹어야 돼요. 네. 냄새나고 뭐 닭날개도 맛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실 릴리 씨도 갔지만 못 가봤잖아요. 엄두를 못 냈잖아요. 그쵸. 그런데 가서 뭐 술 종류도 엄청 많아요. 뭐 도수 높은 것부터 시작해서 낮은 것까지 엄청 많으니까 일본어 가능한 두 분과 함께 네. 가면 뭐 가야겠네요. 더욱 재밌죠. 더욱 재밌는데 일본 편 한번 찍으러 가야겠네요. 아 너무 좋죠. 일본은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가서 로케를 하기에는 괜찮은 곳이죠. 왜냐면 가깝고 만만하죠. 만만하죠. 뭐 특히 후쿠오카 같은 데는 아주 만만하고. 그러니까요. 라멘 먹으면서 또 영상 네. 찍고 그래서 좋고 항상 거기서 그 즐겁게 항상 먹었던 게 기억에 남아서 언제나 그런 그 이자카야 가서 맥주 한잔 먹는 걸 꿈꾸긴 해요. 이제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가게 갈 일이 있으면 혹시라도 들으신 분들 이자카야나 뭐 야키토리 같은 데 가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런 메뉴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나라 잠깐 얘기하자면 나라는 사실 그렇게 볼 게 없어요. 사슴? 네, 사슴 보러? 예. 그 도다이지라고 그 동대사라고 굉장히 큰 절이 있어요. 네. 그 앞에 사슴 뭐 굳이 얘기하면 사슴공원이라고 그래야 되나? 사슴이 이렇게 풀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네. 거기서 그 사슴한테 주는 먹이를 팔아요. 그래서 그 사서 사슴 한번 만져보고 사슴들 주고 이런 거 정도? 근데 왜 사슴이 거기 유명하나요? 글쎄요, 왜 많을까요? 혹시 알고 있나요, 이변?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거기 사슴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뭐 그 사슴을 뭐 해하거나 그 사슴을 잡아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가면 뭐 애들이랑 같이 가면 뭐 사슴 한번 보고 뭐 그런 정도면 모르겠는데 굳이 나라까지는 추천은 안 해. 그 시간이 남으면 가보시는 거 괜찮은데 그래서 뭐 4박 5일 정도 가면은 나라까지 넣어서 오사카, 고베, 나라, 교토 이렇게 해서 4일 동안 4박 5일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사슴을 정말 사슴이랑 놀고 싶다. 그러면은 히로시마에 미야지마라는 데가 있습니다. 섬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뭐 바로 그 앞에 있는 건데 거기 가시면은 이 사슴들이 정말 그냥 막 걸어다니면은 막 그냥 뛰어놀고 있습니다. 예, 거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이제 막 그 물 위에 이렇게 그 뭐 이렇게 절 입구 같은 그런 이렇게 문이 돼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또 굉장히 유명한 관광 명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바다 쪽을 등지고서 이렇게 사진 찍으면은 사진도 예쁘고 거기에 한번 뭐 기회 되시면은 히로시마 쪽 가실 뭐 여유가 있으신 분은 거기 가는 것도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굴 시즌에 가면은 굴이 기가 막혀요. 굴이 정말 커요. 굴이 그 진짜 굴 알이 거의 손바닥만 합니다. 그런 거를 거기서 이제 맛있겠네요. 구워서 팔겠네요. 네, 구워서 팔고 하는데
정말 그 히로시마 쪽이 또 이제 약간 또 그래도 시골 쪽이니까 뭐 물가도 비싸지 않고 소도시죠. 네, 소도시니까 그 호텔 값도 그렇게 그 호텔비도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쪽도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사슴을 또 많이 보고 싶으시면. 그래서 오사카, 교토, 나라, 고베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봤는데요. 사실 뭐 유니버셜까지 끼면 뭐 일정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박 2일로 가는 코스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번 갔으니까 1박 2일 코스로 고베까지 갔다 오고 저는 오사카 보고 고베 갔다가 아라시야마까지 보고 왔거든요. 네. 근데 이런 코스가 이제 많이 알면은 뭐 동선상으로 막 빨리빨리 다닐 수 있는 길을 알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주말만 껴서 뭐 예를 들어서 1박 2일이나 2박 3일만 간다라고 하면 그냥 오사카 보시는데 중점을 두시고 네. 3박 4일 정도부터 가야지 이제 뭐 고베도 가고 교토도 가고 이런 정도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그 각 도시들을 갔다 오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네.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적어도 우메다에서 출발해서 1시간 반 뭐 이런 네. 정도 가야 되니까. 근데 또 우메다까지 가는데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따지면 굳이 따지면 이제 서울역까지 가야지 이제 네. 지방으로 가는 뭐 기차를 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일정을 짜시고 뭐 오사카 인근 지역은 아닌데 뭐 다룰 일이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근처에 나고야 있잖아요. 예, 근처는 아니고 이제 나고야가 이제 도쿄하고 오사카의 딱 절반 정도 위치에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가 이제 또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게 관동과 관서를 이어주는 그런 거점 도시여서 나고야가 이제 또 굉장히 발달이 돼 있죠. 발달이 돼 있는데 정말 볼 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나고야 직항편 우리나라에서 들어가면 제주항공인가 뭐 들어가는 편들이 있어요. 근데 네. 나고야는 어떤 느낌으로 가셔야 되냐면 대전? 아니 그러니까 먹으러 볼 거 없어. 나고야 성 볼 필요 없고요. 뭐 거기 사카야라 그러나 시내 명동 같은데 볼 거 없어요. 우리나라 훨씬 크고 그러니까 그냥 나고야는 그냥 먹으러. 저는 순전히 먹으러 나고야 가고 싶네요. 아니 그러니까 뭐 비행기표 싸게 나오고 자기가 한 2박 3일 시간밖에 없다. 그러면은 딱 충분히 예, 갔다 먹으러. 오셔도 예, 가성비는 괜찮은 곳입니다. 나고야가 유명한 게 세 가지 음식이 있어요. 뭐 네 가지라고 했나? 그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히츠마부시, 장어덮밥. 나고야식 장어덮밥, 그리고 그 미소카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된장 베이스란 소스를 만든 돈가스 집이 있어요. 그거 되게 유명하고 그리고 거기가 나고야가 미소가 되게 유명해요. 네. 된장이 되게 유명해서 미소 니꼬미 우동이라고 그러니까 된장 베이스로 만든 우동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3대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히츠마부시는 그 장어덮밥 진짜 맛있어요. 네. 그거는 뭐 지난번에도 저희가 도쿄 얘기하면서 했는데 어느 집 가서 드셔도 다 맛있으니까 그거 드셔보시고 미소카츠는 전 그냥 좀 짜고 좀 그래서 좀 별로였는데 뭐 여성분들은 워낙 좋아하시니까 네. 미소 니꼬미 우동은 좀 입맛에 안 맞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 나고야에 테바사키 닭날개를 네. 먹으러 가고 싶네요. 테바사키 맛있죠. 테바사키가 닭날개인데 닭날개가 이만해요. 엄청 커요. 그래서 그 맥주랑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거기에 되게 유명한 가게가 있습니다. 야마짱노 테바사키라고 네. 되게 유명한 가게가 있으니까 나고야에서 가시면 거기서 꼭 맥주를 나고야는 뭐 정말 그 한번 시간 남아 돌 때 음. 가서 뭐 먹다가 오기에 정말 괜찮은 곳이에요. 네. 네. 소도시 네. 여행 먹으러. 네.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은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그 주니치 드래곤스라고 옛날에 네. 이종범 선수랑 선동준 선수가 뛰었던 주니치 드래곤스가 나고야 연고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로 하면은 나고야가 이제 느낌이 기차 타고 얼마나 걸리죠 오사카에서? 오사카에서 기차 신칸센 타면은 2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는 한 2시간이면은 갈 거예요. 네. 그럼 중간 정도면 거기서 도쿄도 2시간. 나고야에서 제가 네. 도쿄까지 신칸센 타고 가봤거든요. 네. 2시간? 그러니까 그 도쿄에서 교토까지 거리가 대략 한 1000km 정도 돼요. 네, 일본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또 아픈 역사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어떻게든 일본을 깎아내려야 되는 그런 좀 의식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은 엄청 넓어요. 엄청 길어요. 네, 그러니까 길기도 한데 사실 옆으로도 그렇게 작은 건 아니에요. 그 가로 세로로도 그렇게 작지, 그러니까 가로 동서로도 그렇게 작진 않은데 남북으로 워낙 길어요. 그래서 도쿄도 뭐 사실 그 위로도 엄청 올라갈 수 있는데
교토도 마찬가지로 오사카도 마찬가지로 남쪽으로 더 한참 내려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0km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사이가.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나고야가 있죠. 제가 도쿄에서 나고야까지 야간 버스 타고 한번 가봤는데 정말 오래 걸려요. 근데 올 때 신칸센 너무 오래 걸리기 힘들어가지고 신칸센 타고 갔더니 뭐야 너무 금방 오잖아 이런 거죠. 가면서 이제 후지산 쫙 보면서 신칸센 타고 가면은 네. 예, 후지산 지나가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재밌어요. 신칸센 타는 재미도 상당히 있습니다. 타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신칸센 타면은 솔직히 그 일본의 기술력에 놀라긴 합니다. 왜냐하면 신칸센은 소음 자체가 없어요. 조용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갈 때도 타고 갈 때도 소음이 별로 없지만 쓰거나 출발할 때 거의 그런 뭐 잡음이 없어요. 하지만 KTX나 이런 거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차가 쓸 때 그 소음이 굉장하거든요. 끽 이러면서. 근데 신칸센은 그런 소리 자체가 없어요. 예. 그리고 차량도 훨씬 커요. 그래서 솔직히 KTX는 그 뭐죠? VIP석이 아니라 특실. 특실을 안 타면은 진짜 불편하거든요. 저는 사실 네. 일반석 앉으면 너무 산천 좁아가지고. 타면 돼요. 네. 산천.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KTX 산천은 그나마 애초부터 좀 넓어요. 근데 일반 KTX 좌석은 특실 아니면 진짜 불편하거든요. 근데 KTX 특실이 신칸센의 일반석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예. 제가 그때 나고야에서 도쿄 올 때 만행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예. 올 때. 10만 원? 편도. 예. 그리고 이제 잠깐 이제 끝나기 전에 잠깐 얘기하자면 기차 얘기가 나서 그런데 일본은 에끼벤이라고 해서 그 에끼가 역이고 그러니까 벤또 예. 도시락에 그러니까 역 도시락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각 지역마다 그 역에서 파는 도시락들이 다 다르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가면 막 다 공장에서 만든 똑같은 거 팔잖아요. 근데 일본은 다 달라서 이 에끼벤은 1년에 한 번씩 컨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그 해에 어디에 있는 어느 역에 있는 도시락이 제일 인기가 네. 있었나 이렇게 해서 다니면서 이제 에끼벤 사 먹고 다니는 재미도 있죠. 뭐 기차나 열차 덕후 분들은 이제 일부러 먹으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예. 저도 그건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은 그린샤라고 그게 특실이거든요. 음. 신칸센 그린샷 타시면은 진짜 편합니다. 진짜 편해요. 저는 이제 옛날에 그 회사에서 일할 때 출장 다닐 때 그린샷 좀 탔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인카드로 탔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마법의 법카로 끊고 다녔으니까. 예. 근데 근데 제 동생이 정말 편해요. 예. 철도회사 다니는데 오사카 가서 그 역의 구조만 계속 한참을 보더니 일본 기술에 대해서 한참 그렇죠. 혼자 감탄하고 왔던 네. 기억이 있어요. 워낙 열차를 워낙 옛날 때부터도 주로 쓰던 저거 나라여가지고 더 그런 게 있죠. 많이 배울 게 있죠. 열차 관련해서는. 네. 저도 나고야에서 도쿄 갈 때 에끼벤 하나 사 먹고 왔는데 되게 맛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가실 일 있으면 뭐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사실 오사카 주변 근처에 뭐 효고현도 있고 뭐 되게 주변 도시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내면 돌아볼 수 있는 다양한 곳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이제 뭐 또 온천에 갈 수도 있고. 지금은 예. 뭐 지난번에 온천 얘기가 나와서 온천 얘기는 안 했지만 뭐 온천할 수 있는 쪽도 많은 아리마 온천부터 시작해서 온천할 수 있는 곳이 되게 많으니까 그런 쪽도 따로 알아보시는 게 좋고 뭐 처음 가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안내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일정을 좀 너무 타이트하게 짜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다시. 왜냐면 생각보다 오사카 또 안 올 것 같이 되지만 오사카 자주 가게 돼요. 싼 네. 것도 많이 나오고 들어가는 편수도 많고. 아무래도 그 오사카 노선은 거리도 그렇고 거리도 더 도쿄가 훨씬 더 멀어요, 멀죠. 사실. 그래서 오사카는 접근성이 있거든요. 음. 예, 그래서 아무래도 자주 가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요 정도로 저희가 이제 오늘은 예. 오사카 지역, 간사이 지역 좀 말씀드려봤는데요. 예. 각자 취향에 맞춰서 뭐 가기 전에 뭐 여행이라는 게 준비하는 게 가장 큰 재미일 수도 있으니까 네. 또 보시고 다녀오셨던 분들은 뭐 추억 생각날 수 있는 그런 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 인스타 방랑여행 그리고 오디오 클립 그리고 팟캐스트 네. 그리고 팟빵 유튜브 다 운영 중이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예, 댓글 아니시면은 뭐 좀 약간 댓글 달기 그렇다 그러면 인스타로 뭐 DM 보내주셔도 되니까 DM 보내시고요. 저희 네. 쪽 연락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요번 편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더 즐거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랑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